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고 이전과는 다르고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 코치 유충렬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목적을 따라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르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제 인생의 아주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2년 전부터 특별히 그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성을 지도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잘못된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이 때리고 혼을 내고 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인성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전에 어느 분을 만나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인성 지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특별히 그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인성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성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성의 이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성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의 5대 기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의 8대 핵심 가치 덕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인성의 5대 기질이고 그리고 인성의 8대 핵심 가치 덕목이 됩니다. 인성교육의 배경은 인성교육진흥법에 있습니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입니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20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인성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되고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그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인성교육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인성교육법 제1조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건전 그리고 올바른이라는 단어인데요. 건전하지 못한 인성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대형 사건, 대형 사고가 터지면 바로 거기에는 바로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실행하게 된 것이죠. 인성교육법에 특별히 인성에 대한 그 정의는 제2조 1항에 있는데요. 그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또는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내면입니다. 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외면에 대해서, 그래서 얼짱, 몸짱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면을 바꾸는데, 외명을 가꾸는데 많은 에너지를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성교육의 핵심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이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꿔야 될까요? 그것은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혼자서 독불장구식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인성 교육이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 목표는요, 이 내면을 올바르게 가꾸게 되면은 그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이 좋아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의고 효이고 그리고 정직 그리고 존중 그리고 배려 그리고 소통 그리고 협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을 잘 가꾸는 것, 바로 이것이 인성의 5대 기질이고, 그리고 인성의 8대 핵심 가치 덕목, 바로 그것은 그 내면을 잘 바꿈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의 인성의 정의는 사람의 성품, 또 사람의 성격, 또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그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적 의미의 인성, 바로 이것의 이 정의는 이 사전적 의미의 인성의 정의와 아주 다릅니다. 아까 제가 내면을 강조했는데, 바로 그 내면을 올바르게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신분석적 의미의 인성인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에 의해서 특별히 백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내면은 제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자아와 초자아와 그리고 이 본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로 우리가 이따 태어날 때 그 백지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과 기능이 순수하고 이 백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자라면서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내면, 본능과 자아와 이 초자가 발달되고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 교육의 지표와 또 교육의 그런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모의 그런 영향, 그리고 환경, 가정의 환경 아주 중요하고요. 또 사회, 또 국가의 그런 이 환경, 이런 영향에 따라서 바로 인성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인성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의미의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면, 이 내면을 잘
바꾸고 이 내면을 잘 형성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성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의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의 그 의식의 그 영역에는 이 자아와 이 초자, 그래서 5대 기질 중에 자아와 이 초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무의식의 영역은 본능과 감정과 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5대 기질하면 자아와 초자와 본능, 감정, 정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신 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는 인간의 그 내면에,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본능이고, 또 하나는 자아이고, 그리고 이 초자죠. 그래서 이 본능과 자아와 초자에 의해서, 이 관계에 의해서 인성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나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 감정 그리고 이 정서, 이것은 자아와 초자와 이 본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5대 기질은 자아와 초자, 본능, 감정, 정서. 바로 이 5가지를 우리 5대 기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 기질을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핵심 가치 덕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해당되는 게 협동과 배려, 초자가 존중, 소통, 본능이 정직과 책임, 그리고 감정이 예, 그리고 정서가 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초자와 본능과 감정과 정서를 인성의 내면인 인성의 5대 기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협동, 배려, 존중, 소통, 그리고 예, 효, 이것은 이제 인성의 일반적 기준이자 8대 핵심 덫이 가치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의 두 가지 영역, 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무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인성의 그 5대 기질은 그 나무의 뿌리와 이 몸통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8대 핵심 가치 덕목은 열매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인성의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의식의 영역이죠. 바로 그 무의식의 영역에는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정서가 있습니다. 의식의 영역에는요,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초자아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이 5대 기질에 의해서 8가지의 핵심 가치 덕목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 8가지 핵심 가치 덕목은요, 예가 있고요. 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인성의 5대 기질과 이 8대 핵심 가치 덕목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본능은 이제 욕구인데요. 이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면은요, 정직과 책임의 인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은 욕구, 특별히 물리적인 욕구, 그리고 정신적인 욕구를 말하는데요. 그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면 정직, 책임의
인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감정. 이 감정이 좋아지게 되면, 감정이 좋아지게 되면은 바로 예의 인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정서가 좋아지게 되면요, 이 효의 인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좋아지게 되면, 즉 자아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협동 그리고 배려의 인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자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 존중의 성품 그리고 이 소통의 인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관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특별히 올바르게 인성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인성의 그러한 5대 기질 그리고 8대 핵심 가치 덕목에서 인성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영역이죠? 네, 무의식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의식의 영역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인성의 5대 기질의 무의식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네, 본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감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정서가 있습니다. 네. 자, 의식의 영역에는요, 네, 자아가 있고요. 또는요, 초자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능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면은 어떤 성품이 좋아지게 된다고 그랬죠? 어떤 인성이? 네, 정직이죠. 네. 그리고 책임입니다. 네. 감정이 좋아지면요, 네, 예가 좋아지게 되고요. 정서는요, 효가 좋아지게 됩니다. 자아가 성숙하게 되면요, 협동의 인성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이 배려의 인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초자아는요, 존중의 인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소통의 인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과 책임, 예효, 협동, 배려, 존중, 이 소통의 그런 인성이 좋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인성의 이 5대 기질, 본능, 감정, 장소, 자아, 초자, 인성의 8대 핵심 가치 덕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성의 5대 기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자, 인성의 그 5대 기질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 본능과 감정과 정서. 자, 그러면 무의식이란 무엇인가요? 무의식. 무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무의식이란 인간 내면에, 아까 제가 내면을 강조했는데,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의식의 그런 상태를 바로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일체의 생각 또는 감정 그리고 느낌 그리고 기억과 같은 것들, 바로 이런 이 무의식의 바로 이 본능 또 감정 정서라고 하는 기질이 이 무의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무의식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고 내 의지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본능은요, 내가 뭔가를 몹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영어로 말하면요, desire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몹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인간의 그런 욕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능의 그런 그 욕구를 특별히 프로이트는요, 자기 보존의 욕구해서 식욕, 또 배설욕, 그리고 종족 보존의 욕, 즉 성욕, 이러한 욕구들, 물리적인 욕구들, 물질적인 욕구. 그런데 정신적인 욕구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구와 이 정신적인 그런 욕구. 바로 인간의 내면에 이런 몹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류는 발전하고 점점 진화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욕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이 욕구 충족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성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이제 몹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먹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피곤하면 잠자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요. 또 뭐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요. 책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또 악기를 배우고 피아노를 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죠. 인간의 그런 욕구.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애정의 그런 욕구, 이런 욕구들이 바로 이 본능에 속한 욕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인데요. 감정.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감정이 아주 나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감정은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입니다. 즉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마음이나 기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또 기분이 나쁘다로 느껴지는 순간적인 마음으로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동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좋아지게 되면요, 동기가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요, 동기가 이게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좋아지면은요, 의욕이 넘치게 되고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은요,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동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에 따라서 예라고 하는 바로 그 성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서입니다. 정서. 우리가 이제 감정, 정서 그러면 영어에는 이제 feeling 그리고 emo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른데 우리는 감정과 정서를 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정서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즉 감정은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서는 사람을 대할 때, 사물을 대할 때, 즉 접촉에 의해서 정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정서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될 수도 있고 정서가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정서가 결핍될 수가 있고요. 그 결핍이 오래되면은 분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태도와 관련된 마음, 이걸 이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스럽다, 또는 무섭다, 또 슬프다와 같은 세분화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기분이나 분위기, 우리가 기분 얘기하죠. 오늘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서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참 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을 때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런 그 자연 세계로 가 있을 때, 우리가 산에 오르고 숲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정서가 안정된, 그죠? 그래서 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요, 꽃을 보고 참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정서가 불안하게 되면은요, 불안하게 되면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서는요,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서 안정이 특별히 이 인성에 미치는 그러한 그 영향, 바로 효입니다. 효. 자, 무의식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인성의 5대 기질에 이 의식의 영역은 자아와 초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란 무엇인가요? 의식. 예. 그 의식이란 겉으로 드러나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인간 내면의 요소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각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예. 알아차리는 거죠. 아는 거죠. 무의식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가능한 상태,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 부분의 무의식과 인성의 열매 부분을 이어주고 조절하는 기능을. 그래서 뿌리 부분의 무의식의 영역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죠. 본능과 감정과 정서. 근데 바로 인성의 열매 8가지 그 부분을 이어주고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 바로 이것이 의식의 영역 자아와 초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의지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의 5대 기질 가운데 바로 이 의식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게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나예요, 나. 셀프. 본능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그래서 자아가 성장하고 자아가 발달하게 되면은요, 이 본능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자아가 성숙되지 못하고 자아가 미숙하게 되면은 이 본능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인성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력한 초자. 초자는 우리가 양심,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이 강력한 초자의 그 통제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래서 이 자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융통성입니다. 가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내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도 이 자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자아의 그런 이 성숙이 우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나죠, 셀프. 자아를 조절해서 본능과 초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현실 적응 능력의 요소를 바로 이 자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요, 우리가 그 이퀄라이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하죠. go도 하고요, down, 그다음에 up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stop 하기도 하는데, 이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자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자인데요. 이 초자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자는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또 내가 몹시 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의 욕구를 아주 강하게 조절하는 그 자아는요, 적절하게 조정한다고 하면 이 초자는 강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초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또는 노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5대 기질과 인성 덕목의 그 상관관계 제가 계속 많이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인성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무의식의 영역에는요, 본능과 감정과 정서가 있고요. 의식의 영역에는요, 자아와 이 초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인성의 5대 기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무의식의 본능과 감정과 정서, 의식의 자아와 이 초자아라는 그 기질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일반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 덕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나무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가 잘못되었을 때, 그 인성이 잘못되었을 때 때리고 혼을 내키고 벌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인성을 지도해왔던 거죠. 올바르게 인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5가지 기질을 알아야 되고, 이 기질을 변화시켜야만 인성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K학습 영양연구소의 인성 이론의 특징이고 특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8가지의 그 인성 덕목. 자, 인간의 내면은 2가지 영역, 무의식의 영역, 의식의 영역, 그러니까 본능과 감정과 정서, 무의식의 영역이고요. 의식의 영역은 자아와 초자아고요. 본능은 정직과 책임의 인성이고요. 감정은 예, 정서는 효, 자아는 협동과 배려, 초자아는 존중과 소통의 그러한 덕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8가지의 그런 인성 덕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먼저 우리 5가지의 그런 기질 본능, 바로 이 본능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본능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인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성이라고 하는 인성이 좋아지게 되는. 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부지런함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본능의 물질적인 욕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죠. 충족이 되면은요,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은요, 의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욕구, 이 본능의 물질적인 그런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정직성의 이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정직의 성품, 바로 이 본능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 원인을 본능의 욕구, 특별히 그 욕구 충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책임인데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중요한 단어가 이제 끝까지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죠. 끈기, 우리가 보통 이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시작한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바로 책임인데요. 이것은 본능의 정신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나 또 애정의 욕구, 이 정신적인 욕구는요,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존재 가치, 그 가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것에 따라서 바로 이 책임의 인성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정직이고요. 다음에 정신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예라고 하는 바로 그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자, 이 감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감정이 좋아지게 되면은 동기가 긍정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은 동기가 부정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예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장되지도 또 불량하지도 않은 이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요? 정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감정인 거죠. 특별히 오래전에요, 이 감정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이 감정이 불쾌하고, 감정이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오래 이제 불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감정이 억압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억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감정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불쾌하고 감정이 억압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교사나 또 부모는 감정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행위를 결정하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 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자극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있는 그대로의 자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된 자극이 있고요, 그리고 축소된 자극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나빠지게 하는 것은요, 확대된 자극인 거죠. 예를 들면은요, 한 5를 잘못했는데 100을 잘못한 것처럼 막 확대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벌을 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자극인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자극, 이것은 감정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거. 근데 이 역할이 바로 자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감정 또 자아와 연결되어져요. 이 감정, 이 초자아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감정은 또 욕구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정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감정이 억압된 사람들은요, 이 감정은 또 인간의 신경계통하고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체하잖아요. 그 감정이 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참 감정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좀 순수하게 유지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의 바르고 예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이게 하는 그런 동기를 형성하는 게 바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효인데요. 이것은 정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효는 태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집중하는 그 집중력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윗사람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태도를 보이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효죠. 그런데 이 효는요, 감정은 자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서는 접촉입니다. 접촉. 그러니까 사물과 접촉할 때 나타나는 어떤 정서적인 태도, 정서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불량한 태도를 갖게 돼요. 그 상처를 받게 되면 일단은 그 태도가, 부모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접촉을 할 때예요. 안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접촉을 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정서 불안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요, 자살을 2번이나 기도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당신에게 가장 큰 원인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랑 떨어져 살라 그런 얘기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예 미국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접촉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는 그 현실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부모나 윗사람에 대한 그 관계성 인지를 제대로 하거나 못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행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성의 5대 기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서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정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죠. 이 5대 기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게 협동입니다. 협동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배려죠, 배려. 협동과 배려. 이 협동은요, 모두와 더불어 마찰 없이 잘 공존하는 거. 아까 제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공존하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역량이 바로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남과 더불어서. 근데 남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협동이라고 하는 인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그것은 자아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의 성숙은요, 특별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변성입니다. 이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가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이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그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가슴을 가진 그 엄마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은요, 이 자아가 발달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이라고 하는 인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성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협동심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남들을 배려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변성입니다. 바다는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모든 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용이 아닌가. 포용이 된다면 이 8가지의 이 핵심 가치 얘기를 덕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려. 배려는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남을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한데 남을 배려하는 그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도 바로 이 자아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내 자신을 좋아하고 내 자신을 수용하는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나보다 월등한 사람 하면 굉장히 내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막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내가 내 자신, 다른 사람들이 비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배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수용 상태에 따라 보여지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의지인데요. 이 교육도 주입식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토론식 교육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자아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 토론식 교육이다. 자기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토론식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강의 주제가 있고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카페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게 하고, 거기다 노 코멘트 없습니다. 노 코멘트. 그것이 좋다, 나쁘다, 못하게 합니다. 나누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이게 토론식 교육인데, 이러한 이 토론식 교육, 이런 교육은 창의성을 굉장히 향상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아 성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이해, 그게 바로 자주성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의 일은 내가 하는 거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이 자주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타심이 타인과 폭넓은 공존을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서 배려. 요즘에 특별히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 기성세대,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초자입니다. 초자인데요. 이 초자와 연결되는 그 인성은요, 존중의 인성과 그다음에 소통의 인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와 존중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초자와 소통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특별히 초자는요, 양심, 높은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양심의 엄격성입니다. 엄격성. 그래서 이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이죠. 근데 이것은 주 양육자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아까 제가 자아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그랬죠. 어머니는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정말 그 여학생들이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은 정말 태평양보다 넓은 가슴, 그것을 준비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초자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특별히 아버지의 생활 태도, 그리고 주변 환경의 그런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의 모범적인 생활 태도, 특별히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그러니까 아버지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때나 감정에 의해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주적인 성향이죠. 독재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민주적인 성향이죠. 아버지의 권위로 막 밀어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아이하고 의논하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민주적인 성향. 그리고 주변 환경이 정돈되어 있는, 어떤 집에 가보면은요, 막 굉장히 그 환경, 주변 환경, 특별히 가정의 그런 그 환경이 굉장히 무질서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존중 떨어뜨리게 되는 거,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질서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통인데요. 이 소통은 먼저 자기 표현하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표현하는, 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되었을 때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정서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잘 대처해 주는 그런 능력. 바로 이 능력을 바로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엄격성, 이 엄격성의 그런 정도와 또 내성적인 성격의 전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그 소통, 바라는 테크닉만 있으면 좋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면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내면. 그래서 이 내면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심적인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초자는 존중 또는 소통의 인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인성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성의 그 5대 기질, 그리고 인성의 8대 핵심 가치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5대 기질과 핵심 가치 덕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열매를 보기 전에 뿌리를 봐야 된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어야만 우리 올바른 인성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 지금 무의식의 영역, 의식의 영역. 그래서 인성이 좋아지려면 우리 내면에 5가지 기질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인성 교육의 필요성, 아름답고 성숙한 인성을 가진 건강한 사람만이,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전문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인성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이 전문성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